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하면 스레드 풀을 종료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스레드 풀의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데몬 스레드가 아니고요. 데몬 스레드가 되면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되죠. 그죠? 되면 다 종료되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자,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더라도 스레드 풀에서 어떤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잡아서 처리하고 있다면 얘는 프로세스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스레드 풀을 종료해 모든 스레드를 종료를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레드 풀 종료 메서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딱 봐도 알다시피 자, 셧다운이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돼요. 밑에 뭐 셧다운 now도 있고요. await termination이라는 메서드도 있는데요. 대충 눈치만 봐도 아시겠지만 셧다운이라는 메서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얘는 현재 처리 중인 작업뿐만 아니라 작업 큐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익스큐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스레드 풀을 종료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윈도우 PC를 끌 때 윈도우 업데이트를 다 하고 끄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셧다운 now는 뭐 글자에서 철자에서 보시면 봐도 알겠지만 당장 스레드 풀을 종료해라 이 뜻이죠.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작업 처리 중인 스레드를 전부 인터럽트를 해가지고요. 작업 중지를 시도하고 스레드 풀을 종료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리턴 타입은 당연히 처리 못한 작업 큐에 들어가 있는 그 러너블 객체들이 리스트 형태로 리턴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인터럽트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미완료된 작업들의 갑자기 인터럽트 돼서 중지가 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셧다운 나우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await termination은 텀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await가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봐도 long 타입을 하나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의 유닛 해서 세컨을 하든 뭐 초를 하든 나노초를 하든 뭐 등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불린 타입을 리턴하는데 왜 불린 타입을 리턴하냐면 셧다운 메서드 얘가 자체적으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처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롱 타입의 타임아웃이라는 값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 1시간 안에 이게 다 완료될 것 같아. 아니면 2시간 안에 완료될 것 같아. 그러면 2시간을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퇴근을 했어. 그러면 2시간 안에 작업 처리가 다 끝나면 얘는 true를 리턴하게 되고요. 만약에 2시간 안에 그 작업을 다 처리를 못했어. 그럼 얘는 false를 리턴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셧다운 메서드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여 매개 값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처리하고 리턴해 줬다면 true, 그게 아니라면 false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true하고 false 값을 불린 타입을 받아서 뭐 메시지 창을 하나 띄워놓고 다음날 내가 왔을 때 메시지 창에 true가 떠 있으면 작업 처리가 다 완료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alse가 떠 있다. 그러면 미처리된 미완료된 작업 스레드가 인터럽트가 돼서 중지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물론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쓸 데가 있으면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나 뭐 개인적으로는 셧다운 나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요. await termination이나 아니면 셧다운 메서드를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이용해서 스레드 풀을 종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어서 해보죠. 자, 우리가 작업을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때 서버 프로그램에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익명 구현 객체로 우리가 막 만들었다. 그죠? 기억나나요? 예. 자,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러너블이라는 것은 혹은 또는 콜러블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러너블이나 콜러블은 서버가 만드는 건가요? 서버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통상 클라이언트 단에서 작업을 만들어서 작업 큐에다가 때려 넣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요청을 하는 애들은 바로 클라이언트 단이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단이라고 보시고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러너블과 컬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러너블은 아시다시피 인터페이스 안에는 뭐가 있나요? 런 메서드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익명 구현 객체로 이렇게 런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는데 얘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죠? 보이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너블 객체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런 메서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이 런 메서드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맞나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외부 클래스에다가 담아서 리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튼 근데 기본적으로 러너블은 리턴 타입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허나 그의 반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콜러블이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는요. 얘는 콜이라는 메서드를 들고 있는데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는데 얘는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T 타입을 지금 다 받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럼 T는 다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콜러블에서 내가 리턴 타입으로 인티저를 받고 싶어. 숫자를 내가 작업을 처리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티저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문자열 값을 받고 싶어. 그럼 스트링을 넣어주면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유저 디파인 클래스로 만들고 싶다면 그 클래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러너블과 콜러블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스레드 풀에서 작업을 처리할 때 작업 큐에서 러너블이나 콜러블을 구현한 객체가 작업 큐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해당하는 스레드는 놀고 있는 스레드가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런과 콜 메서드를 실행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콜 메서드 그리고 런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이 콜을 실행을 했다면 얘는 리턴 값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런이라면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을 못 해주겠죠. 그죠?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작업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면 이제 작업을 러너블이라는 작업 객체를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세요. 작업을 객체를 하나를 정의를 했다면 우리는 이 작업이 실행토록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큐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작업 처리 요청이 될 겁니다. 그죠? 내 임마 이렇게 작업 정의해 놨으니까 이 스레드 네가 임마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 네가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처리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큐터 서비스의 작업 큐에 러너블이나 콜러블의 객체를 넣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작업 처리 요청. 작업 처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작업 생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업을 정의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정의가 됐으면 이거를 큐에다가 담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스레드가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업 처리 요청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execute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submi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썼던 메서드는 뭐였죠? submit을 썼죠? 왜 submit을 썼겠어요? 당연히 submit이 좋으니까, execute보다 submit이 좋으니까 submit을 썼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한번 보죠. 그래서 자, execute는 러너블이라는 객체를 받습니다. 객체를 받아가지고 이 매개 변수를 러너블 객체를 이제 작업 큐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러너블이기 때문에 작업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자, submit은 세 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submit의 return 타입, 제가 아까 앞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러너블 그리고 컬러블 둘 다 받고요. 또 하나는 러너블인데 V라는 타입으로 result, 이게 바로 이제 외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 러너블의 결과를 V에다가 담아서, 외부 객체에다가 담아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리턴 타입을 잘 한번 보시죠. 리턴 타입이 우리가 처음 보는 객체다. 그죠? 맞나요? 퓨처라는 객체입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배웠다. 그죠? 와일드 카드에서 얘가 제네릭 타입이니까 여기에 물음표를 줬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예? 뭐라고요? 어떤 놈이든지 다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익상수화 지금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한 없는, 타입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제네릭스에서. 그죠? 그런데 밑에 두 개는 보세요. V타입이다. 그죠? V타입을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콜러블이 제네릭이고 V로 되고, 받을 때도 같이 V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콜러블이 인티저면 퓨처도 인티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객체, 러너블 두 번째에서 러너블을 주고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인티저, 만약에 V가 인티저라면, 인티저에 담았다면 역시 퓨처 객체도 인티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 submit 같은 경우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구현하는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 밑에 두 개는 무조건 받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뭔데? 우리 했잖아. 메서드 만들 때.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보이드도 래퍼 객체와 유사하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객체예요, 객체. 클래스입니다. 요게 이제 나올 겁니다. 미리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이드라는 놈을 이제 우리가 자국 객체로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 그냥 네 알아서 실행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 보이드를 갖다 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퓨처라는 뜻은, 퓨처가 뜻이 뭐죠? 미래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이 퓨처라는 객체는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퓨처라는 얘는 이 객체는요. 얘는 우리가 서밋을 하게 되면요.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리턴을 던지죠. 맞나요? 던지면 우리가 여기서 서밋에서 리턴하는 타입이 퓨처 객체인데요. 근데 얘는 코드에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얘는 따라합니다. 지연 완료 객체. 목소리 다 죽어가네. 따라합니다. 지연 완료 객체. 얘는 콜러블과 러너블의 작업이 얼마나 긴지 모르죠. 코드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지연을 시켜줍니다. pending completion 객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F 이렇게 했어요. F하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submit을 통해서 내가 값을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이렇게 넣었다고 submit이죠. 이렇게 내가 여기에 뭐뭐를 줘서 이렇게 넣었어요. execute 서비스의 submit을 이용을 해서 넣었으면 이 F에서 얘는 기억하셔야 될 게 submit을 하면 작업 큐에 들어갔다가 얘는 들어가자마자 퓨처 객체를 바로 리턴을 합니다. 작업이 처리가 되든 완료가 되지 않든 간에 무조건 F부터 퓨처 객체부터 리턴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F를 통해 가지고 이 퓨처 객체의 참조 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F.get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get 메서드에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블로킹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블로킹이 걸려요. 왜? 서밋을 했으니까 바로 퓨처 객체를 리턴을 했고 얘는 이 콜러블과 러너블이 얼마나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메서드가 바로 블로킹이 일어나는 메서드가 바로 get 메서드입니다. 좀 어렵다 그죠? 어렵나요? 뭐 어려워 씨. 쳐보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면 될 거고요. 일단은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봅니다. 이제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바로 뭡니까? execute와 submit 작업 처리 요청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근데 execute와 submit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execute 메서드로 우리가 넣으면 리턴 타입도 없을 뿐더러 얘는 스레드가 종료가 되고 해당 스레드가 그냥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스레드풀은 다른 작업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스레드를 또 생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예. 새로운 스레드를 다시 생성을 하고 제거를 하고 생성 제거 이거는 엄청난 부하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submit 같은 경우는요.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스레드가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재사용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스레드를 날리고 싶으면 아예 작업을 멈추고 싶다면 그냥 스레드 풀을 종료시키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 execute 메서드보다는 submit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스레드를 다시 생성하려면 CPU가 또 관여하고 메모리도 또 할당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외가 터지면 execute는 해당 스레드가 무조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을 하더라도요, 이 submit은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거는 내일 합시다. 디테일하게 내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설명했지만 또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